2025년 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그는 연일 외교안보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과 일본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재점화됐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면서 미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그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전 임기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했고 이를 무역 문제와 연계하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수위가 다르다. 아예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한국에 던진 것이다. 미국이 해구산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었던 확장 억제 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자주국방과 핵무장 논의를 다시 불붙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갖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며 일종의 묵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과거 미국 외교가 보였던 비핵화 일관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 전통적 외교 문법을 거부하고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그의 스타일이 한국 안보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단지 언론용 자극이 아니라 그의 외교 전략이 여전히 협박과 계산의 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해구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는 외교적 신뢰를 흔드는 폭탄이다. 2025년 현재 북핵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언급은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 내 보수 진영과 군사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론이 아닌 차기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귀환은 단순한 정치 복귀가 아니다. 한국 외교와 안보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파장이자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진짜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방위비 분담금 카드.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철저히 비용 마이너스 편익 계산에 기반한 거래적 접근이다. 그는 한미동맹을 가치보다 비용과 수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치르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2020년대 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동맹 정신을 강조하며 반발했고 결국 수치를 낮춰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외교가와 군 안보 라인에 강하게 남아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이 논리를 다시 꺼내들며 방위비뿐만 아니라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구매했느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그는 외교를 비즈니스 협상으로 바꾸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기술 투자 환경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에 기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은 매우 현실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 방위비 문제를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전체 동맹구조 재편의 시금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과의 방위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배제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압박이다. 또한 미국 내부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국은 부자 나라지만 안보는 미국에 공짜로 의존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한국의 핵무장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까지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은 안보 수입국이라는 낙인을 넘어서는 근본 전략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 분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협상이 아니다. 트럼프식 외교가 부활하면서 한국은 안보 자율성, 외교 전략, 경제 연계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핵이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놓여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방위비를 더 내거나 스스로 지키거나라는 양자택일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한국이 진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다. 이제 한국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주체로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핵무장론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때는 금기시되었던 단어가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과 정치 토론, 그리고 SNS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여론의 급속한 변화가 있다. 2025년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5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찬성률이 70%를 넘겼고 2030대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 흐름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나 반복 정서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확장 억제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북한은 이미 2024년 말부터 단거리 전술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고 김정은은 서울과 부산을 언제든지 겨냥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그에 비해 미국의 대응은 늘 상투적이며 실질적 조치는 부족했다. 핵잠수함 순환 배치나 전략자산 전개는 잠깐 언론에 노출될 뿐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억제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우리가 왜 당신들을 대신해 전쟁에 나서야 하느냐는 발언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안겼다. 진짜 위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해고산을 펼쳐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 급부상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민심에 즉각 반응했다. 보수 성향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형 전술핵 도입,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재개, 나토식 핵공유 모델 도입 같은 주장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는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이 우선이라며 실질적 안보 수단으로 핵무장 검토를 공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쇼잉이 아니라 동맹 중심 안보 전략에서 자주 중심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이동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주류는 아니다. 여론의 급격한 변화, 북한 위협의 실제화, 미국과의 균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핵무장론을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중도 성향의 진보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감성적 시선이 아니라 현실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핵 보유는 아니더라도 플랜 B로의 논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안보라인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국제 제재와 동맹 균열, 무역 보복 등 다층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확장 억제만으로는 이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결국 핵무장은 더 이상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안보의 최후 수단이자 정치권의 정책 카드로 올라섰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씨는 이미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잠재해 있었다. 이제 중요한 건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핵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전략으로 핵을 활용하거나 대체할 것이냐는 수준의 국가적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단순한 재정 분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확장 억제익 스탠더드 디터런스 체계에 대한 신뢰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균열은 단순히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안보 전략의 근본을 흔드는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와 전략무기를 통해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적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이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고 안전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2024년 말부터 북한은 단거리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고 전략 도발의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핵 탑재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위가 잦아졌고 김정은은 공개 연설에서 서울과 부산은 언제든 타격 가능하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는 안보장치는 오직 하나, 미국의 해고산이었다. 그러나 이 해고산은 점점 더 양면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 물러선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는 제한적이고 핵 잠수함 기항도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결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5년 들어 노골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공짜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맹국에 돈을 내거나 독자적으로 방어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해고산의 지속성 자체에 대한 조건부 통보로도 읽힌다. 한국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단 하나, 우리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이 불안은 이미 현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과 외교 전략가들은 확장 억제가 단단한 신뢰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뀐다. 게다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은 현재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인도태평양 등 다중 전선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중간 우선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어느 하나의 위기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게 될 경우 한반도는 전략적 고려에서 밀릴 수 있다. 이 상황을 단순히 방관할 수는 없는 이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 역시 확장 억제에 대한 자체 해석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며 사실상 독자 억제력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현실은 상대적으로 수동적 외교 전략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분명히 과거에는 강력한 억제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은 있지만 보장할 수 없는 약속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미국을 믿자가 아니라 그 신뢰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국 전략을 고민하는 일이다. 이제 한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우산이 찢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현실적 안보 플랜 B가 필요하다. 그것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의 핵공유이든 전술핵 재배치 논의든 혹은 장기적 독자적 자위 전략이든 간에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하다는 발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정치권이 가장 먼저 들썩인 곳은 보수 진영이었다. 그들은 이제 안보는 감정이 아닌 계산의 문제라며 핵무장론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하지만 내부 논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지킬 것인가? 이 물음은 현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가장 뜨겁고 복잡한 갈등축이다. 보수 성향 정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가 미국과 공식 협의해야 한다. 혹은 나토식 핵공유 체계를 한국도 채택할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한미동맹이 더 이상 일방적 신뢰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한국도 독자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압도적 찬성률에 힘입어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내부에서도 핵무장이 불러올 경제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릴 벽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복이다. 비확산체제 NPT 탈퇴는 미국은 물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파트너들의 강력한 제재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외환시장, 수출입산업, 투자 심리에 전방위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2023년 일본 아베 정부 시절 북한 핵위기에 편승해 플루토늄 무장론을 일부 언급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가 일시적으로 급락한 사례가 있다. 보수 정치권은 이런 경제 불안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 수출 둔화 부동산 하락 압력 등 내외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 시나리오는 국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나온다.
즉, 핵을 선택하면 안보는 강화되지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 내에서도 두 갈래의 전략이 존재한다. 첫째, 핵공유 전략이다. 전술핵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미국과 핵무기 공동 운용 혹은 핵우산 강화 협정 체결을 통해 사실상 간접적 핵보유국 위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둘째는 완전한 자주핵 전략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농축우라늄 기술 독자 개발, ICBM 체계 설계 등 사실상 독자 핵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반발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돌파하자는 강경론이다. 이 주장은 특히 한국이 독일, 이스라엘, 일본보다 뒤처질 이유는 없다는 안보 민족주의와 결합되며 빠르게 지지층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보수 진영도 안다.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많지만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깊다. 결국 이 전략은 핵이냐, 경제냐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떻게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정치적 조율의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수 진영은 지금도 말은 강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국내 여론을 선도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기 위해 모호한 수위의 메시지와 전술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기폭제였을 뿐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핵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치권은 그 움직임을 전략화하고 있다. 이제 보수 진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핵을 향한 길이 안보의 해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의 위기가 될 것인가. 그 정답은 아직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과 핵무장 논란은 단순한 정쟁이나 외교적 충돌을 넘어 한국 안보 전략의 방향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핵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 생존을 지킬 전략 체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 중심의 억지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자산 배치, 주한미군 주둔이 곧 절대 안전 보장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대외 전략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의 돈 없으면 스스로 지켜라는 말 한마디는 그 체계의 허상을 드러냈다. 이제 동맹에만 기댈 수 없는 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한국은 핵을 갖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갖춘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대안은 나토식 핵공유다. 이는 핵무기 자체는 미국이 보유하되 사용권과 운용 전술, 의사결정 구조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반쪽짜리 핵보유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 적용 중이며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평가받는다. 둘째는 고도화된 재래식 전력으로 핵억제 보완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이미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등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으며 K-방사는 국방력뿐 아니라 외교경제 연계 자산으로 부상 중이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고속기동체계, 정밀타격 드론, 사이버 방어 전력 등을 더하면 핵무기에 준하는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 셋째는 전략자산 공동운용과 전술핵 순환 배치의 제도화다. 현재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정치적 이벤트성에 가까우며 정례적 제도적 공동훈련이나 정보공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한미연합전략사령부 내에서 핵전술훈련 체계를 상설화하고 비핵국가 내 비상운용 옵션을 포함시키는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이는 한국의 전략 자율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는 외교 다변화와 국방외교 역량 강화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군사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전략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국제 공동 억제 체계에 참여하는 외교 전략은 현실적이고도 안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전략 로드맵 수립이다. 핵무장 여부는 안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 전략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숨기지 않고 핵 관련 전략 선택지들을 명확히 제시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시점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략 정당성 확보는 물론 대외적 명분과 지지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반사 반응이 아니다.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전략 질서 속에서 피동적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 전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핵무장이든 대체 전략이든 그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한국 내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르자 동북아 3국 일본, 중국, 북한의 반응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한국의 변화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북한이다.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이 핵을 거론하는 순간 평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핵논의 자체를 핵보유국 인정 욕구로 해석하며 그에 대한 명분으로 자국 핵전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론을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중국의 안보 이해관계라고 천명하며 한국이 미국과 핵공유 논의에 진입하거나 핵 관련 기술 독자 개발을 시도할 경우 경제 보복과 외교 단절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일부 한국 수출품에 대해 통관 강화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자국 헌법 개정과 군비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핵논의가 자국 보수층에 핵공유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핵 보유국으로 비약할 경우 지역 내 힘의 균형이 흔들릴 것을 가장 우려한다. 결국 한국의 내부 논의는 주변국의 전략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과 안보체계 재편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 북한의 핵 위협, 여론의 변화. 모든 조건이 핵무장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역사적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핵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질문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핵무기는 단순한 안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전략, 경제 생존과 직결된 종합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은 분명 크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 제재, 동맹 균열, 경제 보복 등 현실적 대가는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 그 자체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조건부 핵옵션을 공식화하거나 미국과 핵공유 협정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높이고 동맹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최후 수단으로 아껴두는 전략. 바로 선택 가능한 강국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향해야 할 길이다.